예, 평양 남북 정상회담 관련 소식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안보실장을 지낸 백종천 세종연구소 이사장 이봉석 정치부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예. 대장님, 오늘이 이제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틀째입니다. 어제 오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전 2007년도에 남북 정상 당시에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계시면서 당시 회담도 이렇게 준비도 많이 하시고 직접 평양에 가서 회담장에 배석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틀째 상황 쭉 지켜보면서 어떤 감회가 좀 드셨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지난 4월 27일 그 정상회담 때도 그것도 한 11년 만에 열리기 때문에 예. 그때도 같은 질문에 제가 아주 감개무량했다 이랬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직접 2007년에도 평양으로 갔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도 평양에서 열렸는데 가는 이제 이동 수단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때하고 이번하고의 그 진행 상황을 쭉 보니까 중첩된 부분도 비슷한 부분도 많고 그렇죠. 그러나 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동 수단을 비롯해 가지고 다른 점도 많은데 이번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정상회담이 첫날 어제 그러니까 오후에 되고 오늘 이제 오전에 하면서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여하튼 간에 평양 공동선언문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군사 관련 합의서가 나왔는데 요 부분을 보면서 역시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도 진화하고 있다. 발전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좋은 쪽으로 나가고 있다 하는 거를 이번 정상회담을 기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평양 공동선언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오전 상황, 이 선언이 나오기 전까지 오전 상황을 좀 짚어볼까요? 네, 오늘 오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배석자 없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결국에는 배석자가 없다는 말은 결국에는 주변에 메모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두 정상 간의 대화가 두 정상의 머릿속에만 사실 들어있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번에 그 공동선언문은 사실 어제 그 2시간 동안 원래는 1시간 반이었는데 예정을 넘겨서 2시간 동안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어제 어느 정도 조율이 다 된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 이전에 어떻게 보면 그 우리 특사단이 방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좀 토대가 잡히지 않았을까. 그 이후에도 이제 남북이 이제 추가적으로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과정에서 어느 정도 좀 틀이 잡히고 그다음에 오늘 두 정상의 어떤 만남 자체는 그냥 만나서 좀 더 이제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이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배석자 없이 거의 70분 동안 단독 담판,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도 자신감,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그 모양새 아니었다고 보시는지요? 혹시? 지금 지난 2007년 이후에 그 단독 회담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다릅니다. 그런데 통상 단독 회담이라고 그래서 오늘처럼 딱 둘이 그렇게 하는 회담이 아니라 단독이라고 회담이라 할 때는 사실 최소의 그 소위 배석자가 해서 지난번에 판문점 같이 이제 양쪽에 두 분 정도 배석해도 그거는 사실 단독 회담인데 이번에는 그냥 그거 없이 그냥 두 분이 진짜 단독으로 한 거죠. 그래서 획기적인 이거는 사실 지난번 그 소위 싱가포르 그 북미 회담에서도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할 때도 사실은 통역만 빼놓고는 사실 단독 회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의 연장인데 앞에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단독 회담을 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두 분이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다. 할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저는 그게 이제 좀 강조를 하고 싶고 이제 그게 사실은 지난번 판문점 선언할 때도 도보 회담 같은 거는 사실 그 단독 회담이죠. 그렇죠. 그때도 그랬지만 이제 이번에도 사실은 의제상 두 분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절실하게 생각했지 않겠는가. 아까 그 기자님 말씀대로 미리 그 전에 모든 거는 다 조율되고 준비됐다 하더라도 또 그다음에 두 분이 얘기할 것들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저는 이번 회담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평양 공동 선언이었거든요. 이게 그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가기 전에는 임종석 비서실장도 그랬지만 과연 합의문이 나올까, 나온 다음에 이 구두에 그칠까, 어떤 형식이 될까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양 공동선언이 나왔거든요. 6개 항이 나왔는데 물론 이 3가지 의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했지만 6개 항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전반적 크게 보면은 사실 지난번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벗어나지를 않았죠, 사실은. 그러나 이번에 이제 그 제가 진화했다고 하는 거는 예. 정상회담이든 국가 간 회담이든 간에 이게 회담을 거듭하면서 실질적인 이제 결과가 나오고 그것이 행동으로 이제 옮겨져야 되는데 이번에 사실 4월 27일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사실 그런 정상선언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군사 문제에서는 또 구체적인 합의가 나오고 해가지고 예, 예. 네. 사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북측하고 회담했을 때 선언의 의미는 저는 더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북측은 최고 지도자가 소위 서명을 하는 문건에 대해서는 진짜 그거는 뭐 속된 말로 신성불가침처럼 이해를 하니까 예, 예. 사실 그걸 이해하는 우리 쪽에서도 가능하면은 예. 북측 최고 지도자 사이에 서명이 들어간 예. 그런 선언 또는 합의서를 가지고 싶어 했지 않는가. 예. 그래서 한번 그런 거는 앞으로 이제 이행하고 관련된 그런 의지와 앞으로 기대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잠시 들어오는 그림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오전에 이제 녹화된 모습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저 장소가 오늘 오전 평양 시내 모습인데요. 예, 어디 학교 운동장 같죠? 예, 저 뭐 학생들로 학생들로 보이는. 보이는 학생들이 지금 이제 철봉에 잠깐 운동하는 모습도 펼쳤습니다. 예. 자, 오늘 평양 날씨는 어제처럼 상당히 맑습니다.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현지 취재진이 전달해온 소식이고요. 예. 노동신문도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 상황을 보도를 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한 것으로 저희들이 전해 듣고 있고요. 평양 현지 취재진에 따르면 뭐 관련해서 평양이 과거보다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네. 고층 건물도 많이 들어서 있고요. 예. 택시도 많이 다니고 또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평양 시민들의 모습도 곳곳에 볼 수 있다. 이런 증언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도- 오늘 오전에 있었던 평양 시내 모습 잠시 보셨습니다. 이 기자 오늘 평양 선언 중에 물론 3가지 의제 중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관심이었는데 어떤 내용이 주로 담겼는지 핵심만 좀 몇 개만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그 9월 평양 공동선언입니다. 이게 보통은 이제 공동선언이면 날짜가 이제 바뀌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19일인데 그 전에 그 2005년에 6자회담의 결과물로 그 9.19 공동성명이 있었는데 네. 이 날짜를 박으면 아마 요거하고 좀 헷갈리지 않을까 해서 이제 9월 평양 공동선언 이렇게 한 게 아닐까 싶은데 총 6개항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남북 교류 협력 증대, 그다음에 그 인도적 협력인데요. 이산가족 상봉 이런 문제,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 협력 교류 추진,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 맨 마지막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니 해도 비핵화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관심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다루는 일도 중요합니다만 특히 이번에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 얘기처럼 평양에서 비핵화 의제를 남북 정상이 다룬다. 굉장히 다른 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핵화 관련해서 우리 이제 이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3단계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비핵화에 나온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비핵화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앞으로 만들자 하는 네. 그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육성을 들은 건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맞습니다. 의미가 있고 예. 또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는 본인이 그동안에 우리가 보도되고 알려진 대로 비핵화 의지가 있다 하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예.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그걸 확인했다 하는 게 첫째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미사일 실험 기지를 앞으로 완전히 폐기하는데 이번에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그런 상황에서 하겠다는 얘기고 그거는 이제 과거에 동창리하고 핵 폐기를 실험실을 폐기했을 때 이제 그때 약속하고 달랐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의식한 거고 또 사실 그걸 폐기를 하면은
전문가라든지 그 검증위원회 들어가서 보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렇죠. 네. 이번에 북쪽이 그거를 얘기한 거는 이제 한번 나갔다고 보는 거고 이번에 확실히 이제 중요한 부분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쪽이 미국이 어떤 상응한 조치를 취하면 예. 그다음에 북한은 영변 핵실험을 영구히 폐기하겠다는 걸 뭐 약속했다는 이거에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떤 면에 진전된 거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은 예. 그 이전에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실 그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실무급 폼페이오가 또 북한을 방문해서 얘기했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서 뭐 못 가고 이래가지고 이제 했던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얘기된 것이 북한은 먼저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면 예. 해라. 예. 그러고 자기들은 이미 거기에 맞는 그 핵실험장 폐기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발사장 그런 그 폐기 이런 수준을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먼저 종전선언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은 또 이제 하겠다 이런 데서 예. 항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먼저 북쪽하고 회담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상대편이 먼저 하면 우리가 뭐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미 북쪽은 이번에 자기들이 행동을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그 종전선언을 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 그 북쪽이 취한 그 소위 핵 조치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많은 분들 또는 전문가들 정치인들은 사실 그거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다. 그거는 그냥 어떤 선의의 그런 건데 그 정도 가지고는 종전선언은 못 한다. 예, 예. 종전선언은 상당히 의미가 나름대로 하는 거죠. 종전선언에 대한 해석도 구구하지만 여하튼 간에 미국에 있는 전문가는 미국의 정책 결정자는 거기에다 의미를 두고 한 거기 때문에 요게 이제 팽팽히 하면서 답보 상태 교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얘기할 때 미국이 요구한 사실 먼저 신고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종전선언 해주겠다. 이것도 이제 먼저 조건을 거는 건데 예. 예. 사실 그 신고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핵 폐기 과정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요구입니다. 사실은. 핵 신고가 이제 들어오면 단순하게 리스트만 낸다고 아니라 그 리스트가 맞냐 틀리냐. 예. 그러면 미국이 알고 있는 리스트하고 틀리면은 왜 틀리냐. 그 다음에 또 가서 봐야 되겠다 뭐 하고 아주 이건 실제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북쪽이 굉장히 좀 그 부담을 느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은 예. 북쪽이 비핵화를 하는 그런 확실한 조치를 취하고 네. 그런 조치와 더불어서 미국이 종전선언에 가면서 두 번째 정도 가서 그 신고 문제가 들어가면은 꼭 그 사이에 좀 신뢰도 쌓이고 나름대로 서로가 이제 주고받았기 때문에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를 보면 그런 거로 갈 수 있는 좀 그 입구라고 할까? 예, 초석은 좀 마련했다. 예, 그런 것이 될 수 예. 있지 않겠는가. 네. 그러고 이제 그런 의식과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단독회담에서 또 어떤 다른 깊은 죄가 있었다면은 예. 그걸 가지고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때 나름대로 진전을 이룰 수도 있겠다 하는 예. 게 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니까 나중에 있을 북미 협상을 위한 뭐 카드를 하나 정도 남겨두고 이렇게 오늘 뭐 북미 그 남북 정상회담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본인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카드 남겨놓고 또 그걸 또 뭐 계속 또 움직이지 않으면 또 북미 정상회담이 또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떤 좀 유연성이 있고 그래서 오늘 문 대통령님의 발표하고 예. 김정은의 복심하고 그 중간 정도의 어떤 얘기가 좀 있었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그래야만이 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 때 좀 운신의 폭이 있고 예. 흔히 얘기하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지 않겠는가 예. 이렇게 예. 한번 생각해요. 또 우리 측에서 미국으로 가서 이번 회담 결과를 좀 따로 설명하는 시간이나 계기를 좀 마련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그 뭐 가도 좋고 예. 안 가도 당연히 그 전화라든지 여러 가지 통신 수단으로 일단 알릴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저 이사장님,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트윗을 했네요. 어제 오늘 오전까지도 사실은 무슨 답이 없어가지고요, 좀 잠잠했거든요. 저희들 항상 트위터를 좀 확인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핵사찰 합의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했고요. 김정일은 뭐 팩트를 확인한 것 수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32년 이 올림픽 공동개최 추진에서 흥미진진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 정도 가지고는 이 미국
그 행정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핵 사찰 합의했다 하는 거는 예. 트럼프 대통령식의 해석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 뭐 그동안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언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희망사항을 예. 계속 마치 합의한 것처럼 트위터로 보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희망사항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국내 정치에 또 항시 그런 이욕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스타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해석이 가능을 하고 사실 그 면에서 저렇게 나오면 결국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대통령이 단독 회담에서 어느 정도까지 간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그것과 이렇게 조합시킬 수 있는 이제 방정식을 풀어야 될 분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고 예. 다행히 이번에 저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그냥 서울로 돌아오신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더 묵으니까 뭐 김정은 위원장하고 같이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아주 편하게 얘기하면서 제 생각에는 그러고 싶어요. 저렇게 트럼프 때도 이렇게 반응 나왔다. 예.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저 정도의 문제인 김정은 위원장 얘기했으면 좋지만 만약 그게 좀 미진했다면은 좀 그걸 좀 부담을 이렇게 주면서 더 예. 좋은 어떤 반응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겠네. 그래서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오늘 오후에 그냥 그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숙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거 아닌가. 예,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백악관이나 국무부의 공식 논평이 좀 나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오늘 이제 특별 수행단 또 경제 사절단들도 개별적인 일정들을 많이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특별 수행단 자경으로 평양을 찾은 이 여야 3당 대표 지금 화면 나옵니다. 네. 만수대 의사당이죠. 예. 여야 3당 대표가 오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는 모습이 저희 화면에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있었던 일이고요. 지금 녹화된 장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50분 동안 이제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준비해왔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김영남 상임위원장에게 위원장에게 뭐 선물을 전달하는 것 같죠? 이게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내서 별 면담을 말씀입니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원래 어제 일찍이 예. 여러분들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었더라고 되면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툭 털어놓을 수 있었겠는데 이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아마 좀 줄여서 박사 논문 통과시킬 때 변론하는 식으로 간다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학수 고대의 보람이라는 게 바로 오늘 같은 이 광경을 놓고 예로부터 쓰던 저 의사 표시라고 생각됩니다. 어렵다고 기다리면서 이해찬 선생과도 통신을 통해서 자료를 읽을 때마다 옛 추억에 장기부했고 또 정대원 선생과도 다른 동료들 통해서 들었는데 물어봤죠. 지금 남락에서 정대원 선생이 지금 무슨 활동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배기 정부를 한다고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만요. 그런데 어제도 우선 다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수행은 자격으로 평양을 찾은 여야 3당 대표 오늘 오전 10시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하는 장면 보고 계십니다. 이해찬 대표 그리고 정용동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렇게 여야 3당 대표가 김영남 위원장을 면담을 하고 있는 장면 보고 있습니다. 뭐 인사말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글쎄요, 뭐 국회의원들 5당 대표 가는 문제로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3당 대표 가서 나름대로 의원 외교를 하는 모습들이 직접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남북 국회 차원에서 좀 교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김영남 위원장은 통일협을 성취할 때까지는 현장의 음성 좀 영호장 연 모습대로 그런 것을 활기 있게 싸워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쫄장부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대장부가 됩시다. 민족의 대의라고 할 때야 통일협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북남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북남 순회 회담 남측 대표단 일행으로서 여러분들이 평양에 오신 것도 이게 속으로는 통일의 성취에 한마음 한 뜻을 고스란히 효과 있게 받쳐 나가버려서 6.15 정상회담 하고 나서 잘 나가다가요.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잘 나가다가 그만 우리가 정권을 뺏기는 바람에 지난 11년 동안 아주 남북관계 단절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손실을 많이 봤죠. 이제 저희가 다시 집권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좋은 기회가 이제 다시 왔는데 제 마음은 이 남북관계 아주 영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튼튼하게 이번에는 이제 만들려고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우리도 류해찬 선생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휘에 올라섰다는 그 희소식에 접하자 다시금 그 통일의 요명이 밝아오기 하리라는 이런 신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뭐 여러분들하고 뭐 시간상 관계도 있고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어제 남녀 동포들에게 그 얘기한 내용을 여러분들께도 예, 오늘 오전에 있었던 여야 3당 대표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 장면 보셨습니다. 네. 예. 김영남 위원장이 이제 뭐 통일 성취를 위해 매진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건넨 것 같고요. 여야 3당 대표 중에서 이제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연내에 좀 국회 회담을 제안했고 또 앞으로 좀 튼튼하고 영속적으로 좀 관계를 맺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사실상 이제 외교적으로는 저기 김영남 위원장이 북한을 대표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최고 지도자는 김정은 위원장이지만요. 예전에 2007년 때도 뵙죠. 그렇죠. 예, 뭐 2000년대 그때 당시 첫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도 그렇고요. 지금 2018년인데 노익장을 과시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또 우리 방남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보시기에는 어떤 뭐 분이시- 건강은 뭐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그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아까 제가 남북 정상회담도 진전했다, 발전했다 그러는데 사실 그 2007년도 그렇고 그 앞에도 그렇고 2007년 정상회담 때 첫날은 예, 노무현 대통령께서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면담합니다. 그렇죠. 소위 이제 그 저쪽에서는 이제 그 최고 지도 아까 말씀한 최고 상징적이지만 최고 지도자니까 예. 그게 정상회담하고 사실 우긴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다. 면담이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사실 상임위원장 자격으로 면담할 때 그때는 그 사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서로 인사하고 나서 먼저 말씀하시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에 우리가 정상회담 하는 이유는 평화와 번영, 그다음에 앞으로 화해 협력, 통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때도 뭐 허심탄회하고 좀 이렇게 얘기해서 한번 발전시켜서 왔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김영남 위원장께서 그러면 이제 말씀이 넘어갔는데 이분이 딱 그때 뭐냐면 이 안주머니에서 딱 메모지를 꺼낸 거예요. 메모지 한 서너 장짜리 꺼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뭐냐면은 소위 그 당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소위 그 근기시 돼 있던 예. 소위 그런 문제, 소위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성지 관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에 협조가 없었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개성공단에서의 그 남측 그 기업인들만 돈 벌고 자기들은 하나도 못 벌었다든지 이런 소위 말해서 남쪽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불만스러운 예. 또는 남쪽이 그동안에 별로 자기들이 호응 안 했다고 했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노무현 대통령이 와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되면 내려가겠습니다까지 얘기할 정도로 예. 그런데도 끝이지 않았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일단 뭐 만찬을 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우리 공식 수행원들하고 같이 이제 전략회의를 이렇게 하는데 노동님께서도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 김정일 위원장하고도 회담 이렇게 되면 못한다. 이렇게 하러 오른 게 아니고 실제 문제를 했는데 그래 이제 그때 우리가 판단하기는 그래서 김영남 위원장은
소위 북쪽이 남측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만을 먼저 얘기하고 또 남측 대한민국이 해주기를 원하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또 주제를 자기들 쪽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소위 말해 그 우선 전초전이다. 예. 그게 틀림없이 저게 김정일 위원장하고 얘기해서 그걸 대신해서 해야 되니까 뭐 오늘은 그거 전혀 무시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준비해 나갔던 그 안건과 주제와 이거에 따라서 쭉 진행하시면은 예. 뭐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그런 될 일이 겁니다. 있었군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가시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완전히 이제 김영남 위원장은 아까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국회 우리 같은 의장 자격으로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달라지긴 했지만 그러나 과거같이 그렇게 거추장스러운 전제 소르기에 탐색전하는 불필요한 예. 이런 것들이 없어진 것만 해도 예. 남북 간의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남북 예. 간의 발전에 앞으로 도움이 되겠다 예. 하는 그런 생각.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 그 부분은 예, 예. 완전히 달라진 거죠. 예. 자, 오늘 발표된 평양 공동선언 내용 중에요. 이 유관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영구적으로 이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쇄하기로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이게 사실 미국의 위성에 의해서 좀 일부 확인됐던 부분들이랑 좀 겹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외신에 그 주로 이제 38 로스라든지 그런 매체에 이제 그 폐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또 최근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또 폐기 작업이 중단됐다라는 보도도 나온 걸로 봐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가 이제 폐기가 됐는지는 예.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 예. 근데 한편으로 다른 생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번에 이제 그 전문가들이 이제 그 참관하에 폐기하기로 네.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가 예. 이제 주목을 받을 만한데 전에 그 풍계리 핵실험장 같은 경우에 보면 전문가들 없이 기자들만 맞습니다. 예. 들어가서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비전문가들 참관하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 게 그 무슨 어떤 검증으로서의 어떤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런 예. 어떤 비판을 받았는데 이거를 좀 약간 일부 수용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예. 또 아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외신 보도 그 트위터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핵사찰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핵사찰은 그 시설 리스트 제출과 더불어서 미국이 그동안에 이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과거에도 이 어떤 북한의 어떤 비핵화 해결에 있어서 보면 이 핵사찰 단계에서 이 많이 이제 그 어그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으로 이 북한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트위터 언급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핵사찰에 해당되는 걸로 평가를 받아서 예.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미국 측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사님 그 2008년인가요? 영변 그 냉각탑 해체 그때도 좀 관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 잘 아실 텐데 그때 이제 외신 기자도 가서 멀리서 떨어져서 해체 장면을 폭파 장면을 봤잖아요. 근데 이번에 말했던 영변 핵시설을 우라름 농지 시설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차원이 그렇죠? 예. 두 개를 좀 그렇게 비교해서 지금은 말씀해 이제 주십시오. 미사일 실험장 얘기인데 예. 사실은 그 풍계리 핵 실험장이 이제 그 제대로 파괴됐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북쪽이 그 국제 전문가들을 이렇게 초청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확인할 필요가 그러면 있다. 저는 좀 신뢰를 더 얻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그 풍계리 핵실험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그동안에 이제 들은 얘기를 가면 핵실험장 정도가의 소위 말 전문가들이 가서 보면은 그 핵실험장에서 과거에 핵실험했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들이 가서 보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고 지금 막은 건 어떤 정도고 예. 이런 걸 알기 때문에 확실하게 북한이 그 정도까지 이번에 나와준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진전한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예. 거죠. 그 우라늄 농축 시설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좀... 이제 이번에는 이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 예, 맞습니다. 사실은 그 전문가들 얘기는 이미 북한은 프로토늄으로 이용을 해서 만드는 핵은 일단 됐고 예. 또 그거는 이제 일부 뭐 영변에 있는 핵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지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미 우라늄 단계로 넘어가서
굉장히 만들기도 쉽고 그다음에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게 이제 미국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과거에 해커 소위 해커 박사 교수 같은 분들은 가서 이제 직접 자기 눈으로 봤다 그런 거기 예.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신고 문제가 만약 되게 되면은 그 문제가 엄청나게 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2008년 때 상징적으로 연료 탱크를 그때 파견했지만 사실 그 이후에 신고 문제 때문에 사실은 2006자회담 2138가 폐기된 겁니다. 그때 북쪽 우리가 이제 정부가 끝나고 이명박 정부 들어간 다음에 사실 이제 그때가 뭐냐면 소위 신고 그다음에 검증 단계를 하면서 불능화 단계인데 사실은 북쪽이 자기들이 불능화를 하고 있다는 거를 사실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래서 이제 실적으로 신고 들어갔는데 노무현 정부 말기에 그 신고를 사실 받고 토의를 했는데 신고가 굉장히 부실했어요. 사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더 하자. 그러고 이제 하면서 사실은 이게 북쪽이 그다음 이제 보수 정부보다 좀 더 세게 나갔을 것 같아서 더 그러면서 북쪽이 그걸 파괴한 것이 지난번 6자회담이 실패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신고는 저거는 상당히 중요한 단계고 저거 되면은 상당히 이제 안심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또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요. 오늘 이제 두 정상이 이 백화원 영빈관에서 합의문에 서명을 한 이후에 이제 기자들을 향해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공동 합의문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의 선언 그리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14개의 세부 선언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늘 이제 어제와 오늘의 두 번의 정상회담을 모두 마친 뒤에 이제 한반도 비핵화를 공식 천명하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을 한 이후의 모습을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제 서명식을 할 당시에 저희들이 생중계했는데 그 이후에 추가되는 화면들이 이제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양쪽에 이쪽은 우리 쪽 인사고요. 반대편에는 이제 북한 측 인사들이 도열해서 두 정상이 서명하는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한 명 한 명 악수를 나눴고요. 이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그리고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문을 이제 교환하기에 앞서 이제 서명을 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이제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문을 교환하기에 앞서 서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명 장면도 나왔는데 자연스럽게 군사 분야의 합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기자, 저기 송영무 국방장관과 북쪽의 노광철 인민무력상 합의한 군사 분야 합의서 내용이 글쎄요. 저희들이 이제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도 분명히 다룰 거라 알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가 논의된 것 같아요. 그 주요 합의 사항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합의 내용을 국방부에서 설명 자료를 배포했는데 55쪽 분량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설명이 덧붙여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결국엔 요약을 하자면 어떤 경우에든 남북이 무력 사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이제 가동을 하기로 했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남북 군사 당국이 상시적으로 수시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열릴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셈이고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남북 국방장관 회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고 그다음에 앞에서 이제 이미 이제 여러 차례 알려진 내용입니다. 비무장지대에 있는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원래는 비무장지대 안에서는 사실은 무장을 하면 안 되는데 그동안 GP라든지 어떤 화기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GP를 이제 현재 시범적으로 각각 11개씩 시범적으로 철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몇 개씩 할 것이냐 이렇게 약간 그동안에 이제 논의가 오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70개, 그다음에 이제 북한은 2배 정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동수를 하면 나중에는 이제 좀 안 맞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남북의 합의하에 11개를 이제 시범 철수하기로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만한 게 해안포 한포, 포구의 포신덮개
설치, 그다음에 포문 폐쇄, 이게 결국에는 전에 어떤 그 서해 쪽에 어떤 포격 사건 뭐 예. 이런 거를 좀 어떤 그런 거를 이제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차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도 역시 알려진 내용인데 철원에 있는 공동 유해 발굴, 이것도 이제 합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서해상에 공동 어로 구역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 남북은 지금 최근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그 협의가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서해 NLL 일대 평화 수역화인데, 그거에 어떤 좀 진전을 봐서 그 어떤 협의에 그 첫발을 뗐다는 그런 의미를 볼 수가 있고, 예. 이 전반적인 어떤 내용이 그 어떤 평가가 나오냐면 그 또 다른 어떤 분석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북한은 이제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는데, 남북이 먼저 준 종전선언에 준하는 상태를 이미 만들어가지고, 한편으로는 미국 그 어떤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어떤 요구를 맞춰주면서 비핵화를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또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좀 더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기사님, 그 방금 우리 기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이제 준정전 선언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좀 우리 평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전쟁 위협 하겠다는 양측 정상의 노력은 분명히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안보에 문제가 없겠나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은 남북 정상회담 지난 3번 계속 했던 거죠. 사실 한반도의 전쟁을 더 이상 안 하자는 약속은 노무현 정부 14정권 선언에도 앞에 구구절절히 나온 얘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이 되면서 예. 그걸 어떻게 이행을 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이행하는 소위 장치가 이번에 구체적으로 나온 거예요. 소위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사실 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는 92년 남북 기본 합의서에 이미 약속된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약속이 되고, 예. 또 기본 합의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거기서 이미 남북은 불가침 선언 약속까지 한 거예요. 또 거기서 또 약속했던 거는 이번에 아주 중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서해 NLL 문제는 그 당시 기존의 그 영역으로 확정하고 앞으로 이 문제는 해결한다까지 약속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 오늘 한 이 큰 정신은 92년 기본 합의서에 있는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놓고 사실 그동안 실천이 안 된 거죠. 실천이 안 되고 군사공동위원회는 사실 그 안에 정확히 기억나냐면 10개 이상의 이런 것들을 앞으로 협의해가지고 긴장 완화를 하면서 전쟁 문제를 해결하자. 예.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소위 군비 통제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동안 내내 너무 우리 정부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지만 안 됐는데, 예. 그 당시에는 남북이 군사적 문제를 논의했던 것이 소위 남북 장성급 회담이었잖아요. 그 전 장성급 회담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서해 무력 충돌 방지 문제, 소위 휴전선상에서 양쪽을 자극하는 소위 선전 문구 제거, 확성기죠. 나중에 또 다시 생겼다도 그랬지만 이런 것들이 했던 것도 그때 장성급 회담인데, 저희가 경험할 때도 장성급 회담도 약하다. 좀 거기서는 그렇게 예. 소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 것까지 하면, 그다음에 또 이제 국방부 안에서 장관도 결정 못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당시 하나 우리가 해결해 보려 했던 것이 NLL 문제였는데, 네. 그게 장성급에다 계속 싸운 거예요. 처음에는 동맹적 동거리 우리 아는, 그다음에 그것도 이제 북쪽이 맞으니까 그다음에 동면적 정도까지 이렇게 가면서, 그건 사실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NLL을 우리는 고소한다는 얘기였거든요. 예. 그런데 북쪽은 그건 안 된다. 예. 자기들이 저런 이 한계선 국방 해상 한계선 해가지고 자기들은 그거다 해가지고 이제 계속 말썽이었는데, 예. 정상회담에서까지 이 문제는 국방부 장관 회담에서 상의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국방부 장관을 넘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 11월 달에 장관 회담이 열렸는데 거기서 장관들이 앉아서 해결 못하는 거야. 그래야 또 다시 장성 회담을 또 삐뽕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최고 책임자들이 자기들이 진지하게 해결하고 고심해야 될 문제가 안 되면은 그냥 또 다른 회의체로, 예. 더 힘이 없는 회의체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를 남과 북이 다 같이 경험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식한지 모르지만, 이번에
군사공동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설립됐다는 얘기는 네. 과거와 같은 그런 과오는 좀 줄일 수 있겠다. 아. 진정으로 이것이 가동이 돼서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은 네. 한반도의 진짜 전쟁 긴장 완화 문제, 전쟁 저지 문제, 네. 군비 통제 문제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평화 체제 구축하고 관련된 이 문제들을 여기서 풀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네. 또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제가 예. 볼 때. 또 이 상시적인 소통에 관한 부분도 언급이 됐는데 이 부분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거에 이제 과오를 얻고 이제 이번에는 좀 원활하게 꾸준하게 유지가 좀 돼야 될 텐데요. 좀 어떻게 그러니까 보고 그 전에 계세요? 이제 뭐 회담이다 그러면은 회담이라는 게 그 다음에 뭐 날짜 정하면 되고 그냥 날짜 정하지 않고 양쪽이 그냥 끝나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 또 어떤 이슈가 생기면은 남쪽에도 북쪽에도 먼저 제기해가지고 날짜 잡아서 하는 건데 네. 공동위원회라도 이런 위원회가 되면은 예. 상당히 정기적으로 열릴 가능성은 있는 거죠. 예를 예. 들어서 뭐 분기 한번 하자든지 처음에는 뭐 너무 빠르니까 반년에 한 번씩 하다든지 이렇게 가다가 그렇게 되면 이제 이슈가 점점 더 구체화되고 논의될 거 있으면은 예. 그럼 자주 만나면 되는 예, 거고 예. 이런 거죠. 그게 제가 볼 때는 상실하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최근에 이제 개소를 했죠. 지난번에 14일 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남북 공동 군사 공동위원회가 이제 조속히 가동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군사 분야 우발적인 무력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좀 마련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미 이번 군사 합의서에 몇 개 나왔잖아요. 예, 아까 맞습니다. 우리 이 기자님 예, 말씀하신 예, 나와 예. 있고 예. 거기서 더 보완이 되면서 점점 보강할 수 있는 소위 그를 협의하고 앞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위원회가 공동위원회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부분은 진짜 한국에서 뭐 작년 말만 해도 우리가 전쟁 때문에 걱정을 하고 사실 걱정들 한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했어요. 예. 사실은 이 공동위원회가 제대로 발의되면은 예. 사실 그런 긴장 완화 문제, 그다음에 그런 불안 문제, 전쟁에 대한 문제는 좀 이렇게 소홀되지 않겠는가. 예. 근데 그것들이 이제 나중에 잘 되면 종전선언 문제 지금 우리 한국 안에서도 사실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예. 이런 것이 나가고 어느 적당한 시에 종전선언이 나오면은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기도 좋고 소위 말한 남남 갈등 문제 같은 것도 좀 해소할 수 있는 저는 그런 하나의 장치라고. 예. 네. 자, 그리고요. 이 평양 선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가까운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겠다라고 언급이 됐는데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먼저 공동 기자회견에서 먼저 발표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더 나아가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올해 안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점을 이제 좀 더 이제 함축한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그 동안에 이제 그 북한 최고 지도자의 그 한국 방문 문제는 그동안 뭐 여러 그 이번에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남측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뭐 제주도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뭐 그동안 뭐 보면은 약간 보안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특징적인 게 서울이라고 이제 꼭 집어서 얘기한 게 좀 눈에 띄는 측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전에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때 이제 그 서울 방문이 추진됐다가 이제 무산됐다고 하는데 뭐 그 배경이 그 부시 정권이 이제 들어서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과정에서 무산이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진짜 그랬는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서울 방문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준하는 수준으로 어떤 예우를 갖추는 그런 게 좀 상당히 이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직접 공항에 나와서 영접을 하고 예. 또 카 퍼레이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최고급 영빈관인 이제 백화원을 이제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그대로 일정을 우리 그 서울 방문에 적용을 할 수 있을지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뭐 보안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그 뭐 이제 청와대는 상당히 이제 만약에 구체화된다면 이 일정이 구체화된다면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예우라든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양 정상이 합의는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이번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방문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예. 아까 우리 이 기자 말씀하신 대로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성격상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의 그 여러 가지
이런 거로 봐서는 예. 상당히 준비는 어려울 거로 진짜 어렵고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왔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번 정상회담 이번에 보면은 사실 저 양반이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소위 유훈에 대해서 상당히 그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사실 지난 2007년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김정일 위원장한테 이번에 다음에는 서울을 한번 방문하십시오.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그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때 지난번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말을 했는데 사실 다른 문제는 김영삼 위원장이 가고 군사 문제, 안보 문제가 있으면 제가 갈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 그 연전에서 보면 저는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 온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그러면 그 전에 상당히 남북한의 군사 문제라든지 핵 문제 이런 것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저는 얘기한 것이 아닌가. 여건이 성숙돼 있을 그렇죠. 거다. 그러니까 예. 자기 아버지도 그렇게 할아버지 때 그랬으니 그렇고 그러하고 연결해서 또 하나 생각난 게 저 김정은 이번에 그 정상회담 할 때 처음에는 소위 노동당 청사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어제는. 그런데 오늘은 백화원에서 했어요. 그 많은 보니까 아침에 뉴스 보니까 기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던데 제 해석은 예. 어제 그 답이 나왔어요. 뭐냐면 백화원 그 소위 안내하면서 예. 문재인 대통령께 이 건물이 14선언, 6.15선언 14선언을 그 채택한 아주 그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역사적인 건물이에요.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도 이번에 평양선언을 하면은 나는 속으로 그래서 거기서 할 것 같다. 예. 그러니까 뭐 지나고 난 얘기지만 예.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자기까지. 그래서 저 양반이 상당히 그 선대의 그 유운이라고 할까? 예. 어떻게 보면 연속성을 또 거기서 또 정통력을 얻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러겠지만 맞다면 일부러 백화원 초대해서 오늘 영빈관에 직접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가고 이제 오늘 거기서 하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한번 김정은이 이 위원장이 자기 선대에 얘기했던 것들을 다시 반복하는 거는 나름대로 좀 의미를 두고 그쪽에서 그 선에서 우리가 계속 끌고 가면서 예. 남북 관계를 추동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예.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발언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에서 저희가 좀 의미를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이 김 위원장의 좀 솔직한 화법들이 또 화제가 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먼저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이민들, 북과 남의 이민들 마음 기대를 잊지 말고 온 교회에 기대를 잊지 말고 우리가 더 빠른 걸음으로 더 큰 성과를 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게 판문점의 봄이 우리 평양의 가을로 이렇게 이제 이어졌으니 이제는 이제 정말로 좀 결실을 풍성하게 맺을 때입니다. 우리가 뭐 가슴도 설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어깨도 아주 못하고 느낍니다. 그러나 뭐 우리 사이에 아주 이제 신뢰와 우정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저는 잘 될 거라고. 예수사모 대통령께서는 세상 많은 나라 이렇게 돌아보시는데 그 뭐 발전된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 대단히 초라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다리는데 오늘 이렇게 오니까 우리 비록 수준은 좀 낮을 수 있어도 최대 성의를 다해서 성의를 마음을 보인 이게 숙소고 또 일정이고 하니까 뭐 우리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아주 최고의 감명과 최고의 연주를 받았습니다. 네, 이제 저 장면이 어제 있었던 장면이죠. 내용들 중에서 이제 좀 발전된 나라들에 비해서 초라하다, 뭐 좀 수준이 낮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김정일 위원장이 뭐 그동안에 쭉 보면은 솔직 담백하잖아요. 저는 솔직 저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위원장이 젊었을 때 스위스 유학을 했고 이미 그러니까 발전된 나라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잘 알고 있는 거고. 예. 또 이번에 또 싱가포르 가보니까 굉장히 또 충격을 받았고 자기가 또 싱가포르에서 배울 게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젊어요. 저분이. 예. 30대 중반이기 때문에 예.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 자유분방하지만은 저분도 그런 생리적으로 그럴 나이다. 그래서 자유분방하다기보다는 어떤 솔직한 면은 있다. 그래서
그 솔직한 면이 오히려 문 대통령께서 회담을 할 때 진짜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어떤 그런 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장점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오찬을 마치고 오후 일정도 있고요. 내일 또 어떤 친교 행사가 있을지 많은 이제 기대가 있습니다. 저희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백종천 세종연구소 이사장 그리고 이봉석 정치부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